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 플라시 전투 1757년. 때는 1757년경 무굴 제국이 약해지자 유럽 각국의 동인도 회사들은 인도에 이권을 넣고 더욱더 설쳤다. 특히 영국 동인도 회사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인도 남부에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를 밀어내고 향신료를 독점하더니 영국 썩 안 꺼져? 인도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벵골 지방을 놓고 프랑스와 다퉜다. 당시 벵골 지방은 비단, 모슬린, 초석 등의 특산지로 이곳에서만 인도 무역 수입의 무려 3분의 2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벵골을 다스리던 사라지 태수는 영국의 야욕을 익히 알고 있어서 프랑스와 손을 잡고 영국인들을 몰아내려고 했었다. 사라지, 누구 맘대로 남의 땅에서 함부로 장사를 하려는 거임? 허락 없이 장사하는 영국 놈들은 모조리 다 추방! 영국, 아 놔. 이에 영국은 사라지의 부하인 자파르에게 접근했다. 영국군 사령관 클리브, 니마 혹시 벵골의 태수가 되고 싶지 않은요? 자파르, 내가? 어떻게? 아니 자파르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시라지 따위의 밑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랑 손을 잡고 님이 뒤통수를 후려치는 겁니다. 뒤통수? 그리고 님이 벵골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헐, 정말? 벵골의 귀족과 상인들도 영국과 무역을 바라고 있었다. 한창 짭짤하게 돈 좀 만져보나 했었는데 시라지 태수는 왜 자꾸 무역을 못하게 막는겨? 그리하여 상인들과 영국의 지원을 약속받고 시라지의 신복 자파르는 배신을 결심하게 된다.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1757년 벵골의 패권을 놓고 시라지와 프랑스는 영국 군대와 콜카타 인근의 플라시 평원에서 대치했다. 플라시 전투 당시 영국군을 그린 기록화이다. 당시 시라지군은 프랑스군을 합쳐 6만 명이 넘었으나 영국은 용병인 세포이 2천여 명을 포함해 고작 3,000명에 불과했다. 세포이가 뭐임? 페르시아어로 병사를 뜻하는데 보통은 영국에 고용된 인도 용병을 말함. 20대 1의 싸움,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됐다. 시라지, 하하하,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오냐, 오늘이 내 놈들의 제삿날이다. 자파르, 내가 가서 영국 놈들을 몽땅 쓸어버리고 오라는. 넵. 하지만 이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연출되었으니 자파르는 수적 우위에도 뭉그적거리더니 얌마 살살해, 다치면 아퍼. 난데없이 회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안되겠다. 전원 공격 중지! 즉시 퇴각하라는! 그러더니 아군 진영으로 와서는 오히려 총구를 거꾸로 돌렸다. 에따 모르겠다. 전원 공격! 우리의 상대는 시라지다. 그러자 놀란 시라지 군사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사방으로 흩어져버렸다. 뜨아, 이게 목미? 그렇게 플라시 벌판에서 치러진 전투는 부하의 배신으로 단 하루 만에 영국군의 승리로 끝난다. 본격적인 인도 수탈.
이후 자파르는 벵골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으나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권한은 영국에 있었다. 영국은 그에게 플라시 전투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고 영국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특권을 얻어냈다. 클리브, 이게 다 님 도와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한 거니? 게임값은 님이 좀 책임져 줬으면. 나 지금 돈 없는데? 영국, 참 너무하시네. 그러면 우리한테 세금 징수권을 대신 주시오. 점점점. 그리하여 영국은 벵골의 세금 징수권을 얻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인도에 대한 수탈이 본격화되었다. 즉 여전히 영국은 인도 상품을 실어 날랐으나 벵골 지방에서 거둔 토지세로 대금을 지불했기에 더 이상 영국의 은이 인도로 들어오지 않았고 인도의 부가 고스란히 영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영국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삼강무역을 통해 열심히 돈을 쓸어 담고 있었으니 주체할 수 없는 자본의 축적으로 영국 하하하 돈이 흘러넘치네.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결실을 낳게 된 것이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에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숨어 있었음. 한편 영국은 벵골을 수탈하여 더 많은 세포이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벵골은 인도 아대륙을 공격하는데 천병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다. 영국, 하하하, 이거 완전히 꽉 먹고 알 먹고네. 그러나 당시 인도에 있었던 여러 토국의 지배자들은 서로 힘을 합해 영국에 대항하는 법을 몰랐다. 원교 근공이라는 전통적인 인도의 외교 정책은 가까운 적은 경계하면서도 멀리서 온 영국은 위험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탓이다. 영국? 낯선 이웃과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는. 하지만 영국은 오히려 그런 점을 이용하여 야금야금 세력을 넓혀 나갈 수 있었으니 이때 영국의 위세에 눌려 나라를 넘긴 왕도 있었지만 어떤 왕은 이웃나라를 치기 위해 영국을 끌어들였다가 도리어 영국의 지배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늑대 잡으려다 범을 끌어들였네. 그리하여 1800년경 영국은 인도 아대륙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소비시장으로 바뀐 인도. 플라시 전투가 터진 1757년부터 세포의 항쟁이 일어난 1858년까지 100년 동안 인도 아대륙을 동인도 회사가 지배했는데 회사가 나라를 지배해?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는 철저히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바로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니 산업혁명이 도래하여 기계가 실을 짜고 천을 만들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때부터 모든 게 역전된다. 인도 직물이 영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영국 직물이 인도로 들어간 것이다. 기계로 제작된 영국의 값싼 직물이 대량으로 밀려오자 수작업으로 생산하던 인도의 직공들은 도저히 경쟁이 안 됐다. 와, 영국 면직물이 품질도 좋고 훨씬 더 싸네?
그리하여 인도의 직공들은 졸지의 전부 실업자가 된다. 애공. 유럽의 귀부인들에게 사랑받던 벵골 특산의 모슬린도 자취를 감추었다. 영국인들은 모슬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영국인, 놔. 섬세한 모슬린만큼은 기계가 도저히 따라해줄 수 없네. 이거 모슬린 생산을 아예 근절시키던지 해야겠어. 모슬린은 아주 얇은 면직물로 여성들의 옷에 많이 들어갔다. 인도산 모슬린에 80%라는 과중한 관세를 붙이는 한편 모슬린 직공들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뜨아. 인도의 직물 산업은 그렇게 철저히 파괴되었다. 농민들의 피해도 심각했다. 영국은 막대한 토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을 팔고 대거 소작농이 되었다. 애공, 예전에는 20%를 뗐는데 이제는 3분의 1이나 떼어가네. 소작료 또한 엄청나서 농민들은 수확량에 관계없이 해마다 무거운 소작료를 내야 했다. 아니, 소작료는 원래 수확량의 절반을 떼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영국인, 그래, 절반만 떼어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다면 왜 쌀 4가마니를 생산했는데 3가마를 가져가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3년 전에 6가마니 수확했잖아. 우린 그걸 기준으로 했어. 그때는 워낙 풍년이 들어서 반짝 많이 수확한 건데요. 시끄럽. 그런가 하면 넓은 땅을 차지한 영국인들은 자국에서 한창 진행 중인 섬유산업의 원료 조달을 위해 인도인들에게 곡물 대신에 강제로 면화를 재배하게 했고 벵골 지역에서는 아편을 대량으로 재배하게 했다. 웬 아편? 당시 영국에서는 차 마시는 것이 유행하고 있어서 중국의 차를 사기 위해 많은 양의 은이 유출되었는데 영국인들은 이런 무역 구조가 몹시도 불만이었다. 영국인, 채 중국 놈들은 당초에 우리 물건을 사주려고 하지 않으니? 안 되겠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면 마약이라도 팔아야겠어. 이런 이유로 영국인들은 중국에 아편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게 인도의 아편 농장이었던 것이다. 아편을 생산하고 있는 인도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영국, 하하하. 영국은 이런 식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했다. 아편 재배는 인도인들의 건강 역시 해치고 있었다. 한편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은 인도에 철도를 놓기 시작하는데 50년도 지나지 않아 그 총 연장이 6,600km에 이르게 된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 규모이고 아시아의 모든 철도를 합친 것보다 길었다. 1909년 당시 인도의 철도 노선이다. 하지만 이렇게 영국이 인도에 열심히 철도를 닦아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원자재와 상품을 빠르게 실어 나르는 것은 물론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도인의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이와 같은 수탈 구조를 빗대어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영국의 동인도에사는 마치 스펀지와 같아서 겐지스강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여 템즈 강변에 짜내고 있다. 결국 19세기에 승승장구하던 산업혁명의 천병 영국의 이면에는 원료 공급지로서 상품 소비시장으로서 영국에게 헌신을 다했던 인도라는 거대 식민지가 있었던 것이다.